이상민 그 비명계 중진이죠. 뭐 원로, 예전에는 원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원로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선수로 3선 이상 되면 그냥 다 중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비명계의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당 입장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총 농축해 놓은, 그러면서도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래턱이 덜덜덜 하고 떨렸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매섭고 추상적이고 가장 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다. 공당이 아니라 사당, 개인당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개딸당이다. 변질을 됐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위선, 후한 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 언동, 혐오와 차별, 무능과 무기력, 맹종 9가지를 거론한 다음에, 우리 성서에서 뭐 9가지 악덕 막 이렇게 거론할 때처럼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악덕을 9가지를 쫙 열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이 이런 폐해가 있다 지적해 놓았던 것을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걸 다 농축을 해가지고 이거다 한 문장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9가지. 그리고 이 당은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다.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재명 체제, 1인 체제. 그러면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아니면 당분간 무소속에 그냥 쭉 있을 가능성 등등.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날선 반응이 나왔죠. 박상혁 의원이 그랬네요.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마라. 또 강성 당원들은 경축, 이상민 탈당 그런 말도 올려놨다네요. 알턴니가 빠졌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그 이상민 의원하고 그 비슷한 궤를 했던 그 비명계 원칙과 상식,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이 중에서 윤영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해법은 좀 다르다. 우리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이재명의 대답을 기다린다고 했고,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 결단이라는 건 탈당이죠. 네. 다른 게 뭐 탈당 말고 다른 결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기다려 봤다가 앞으로 뭐 한 일주일 이상 이 정도 기다려 봤다가 별 반응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4명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중앙일보하고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또 이재명 현 대표를 잘근잘근 이렇게 씹어놨습니다. 아주 아프게 씹어놨습니다. 그중에 몇 대목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대외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답. 그간 대한민국 현실을 지켜봐 왔는데 이제는 말을 하고 필요한 행동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최악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안 좋다. 최악이라고 했는데요. 대답. 이대로 가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이란 전제를 달았다. 지금이라도 크게 변해서 그런 불행을 피하기 바란다. 질문. 윤석열 정부 뭐가 제일 문제인가? 대답.
경제가 제일 심각하다. 지금 국민은 반찬수를 줄여야 할 정도다. 모처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부활을 했으니 잘 해줬으면 좋겠다. 경험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면 오류가 줄어들 것이다. 내가 작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질문.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기울어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대답. 그렇다. 다 아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도 별일 아닌 것처럼 뭉개며 지나가고 있다. 국가 위기, 국민 고통에 대한 응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관해 토론도 안 벌인다. 이런 것에 국민이 질려버린 것 아니겠느냐.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뭐 지금 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이 한둘이냐. 다 뭉개고 지나간다. 별일 아닌 것처럼 국민이 질려버렸다 아주냐. 질문. 암컷 이런 막말 끊이지 않는다. 대답. 한심하다. TV 시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즘 방송 지상파 종편 다 합해서 시사 프로그램 그 토론할 때 보면 3분의 1이 민주당 막말 토론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TV 토론 담당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 PD를 만나보면요, 민주당 막말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땡큐. 최강욱 땡큐. 송영길 땡큐. 당신 때문에 요즘 우리 방송이 시청률이 괜찮아. 네,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의 마음이 크시다는 거겠죠. 그걸 다루면은 막 너도 나도 다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제대로 혼돈력을 내는지 좀 보고 싶으시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 토론방에서 막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는 것인데 그걸 옹호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뜻이다. 이 민주당이 뭐가 되냐? 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말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조용하다. 이낙연 대답.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다. 그 정도 사건인데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 돈 봉투를 8억 4,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6억 원이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판사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징역 5년을 때리고 그랬는데도 그게 별로 중대범죄가 아닌 것처럼 뭉개고 1심 나왔구만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진 것.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큰 걸 바랬느냐. 응? 국민들 평균만큼 그런 평균만큼만이라도 정직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냐. 질문. 민주당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낙연 대답. 대단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다. 말과 글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까지 간다. 그게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안 바뀌는 것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안철수 의원이 제3당을 만들었지만 실패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3당 신당 추진에 관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질문 대답을 하면서 이제 제3당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16년에 비해 양당의 독과점 폐해가 훨씬 심각해졌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잘못된 시험지 앞에서 끙끙대는 그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망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두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투표하는 날 답안 1번 국민의힘, 2번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답이 2개밖에 없으니 안 되겠다. 제 3번 답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3번이라도 찍어야지. 1번, 2번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1번, 2번 그거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선택지를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여소야대가 해소되지 않아서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권이 됐든 여소야다일 때는 특히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지금처럼 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더 보태면 5분의 3도 그냥 막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단 지금 집권 여당이 보수 정당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정당이 소수인 정당 이런 사태여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 관계없이 아무튼 여소야대는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총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은 그 야당이 어떤 정치적인 그 행동이나 정치적인 특질이 아주 좋지 않을 때 지금처럼 이럴 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 이건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지요. 있기는. 뭐가 있느냐. 예전 프랑스 헌법. 예전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해산하면 어떻게 하느냐? 2개월 내에 총선을 다시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어떻게 기다려?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대통령이 오늘 아침이라도 국회 해산 이렇게 되면은 2달 이내에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언제 총선을 치르느냐? 그러면 내년 2월 초에. 총선을 치러서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만 만약 내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60석을 가량 차지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국민들이 그토록 지금의 야당을 원한다면 국민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면서까지 신임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했다면 그럼 대통령이 물러나야지요. 이제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의회 해산 그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그 조선일보의 그 주말 뉴스판에 연재를 하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해산권 이거 빨리 부활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정치 지형도에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절대 필요하다.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정당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악질을 일삼는 정당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유연정당 심판 절차를 통해서 정당을 해산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물론 통진당 해산의 전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을 나라가 결단 날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다. 정권 교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아닌가? 이낙연 대답. 동의하지 않는다. 대선 결과가
앞선 정권의 영향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가 잘해서 박근혜 정부가 창출된 건 아니지 않는가. 흔히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 투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뒤를 돌아보고 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얼마나 잘했지? 라고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 선거는 전망 투표다. 앞을 바라보고 한다. 같은 당이 지난 5년 동안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보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앞으로 5년 동안 일을 잘할까 이걸 보고 찍는 것이다 라는 게 이낙연 대답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 투표, 대통령 선거는 전망 투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중에 어떤 대통령과 5년을 갈 거냐 하는 시험지에서 국민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윤석열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죠. 이 대답에는 제가 또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작년 5월에 있었던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뭐냐? 문재인 당으로는 안 되겠다. 그 누가 오든 관계없는데 아무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문재인 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문재인의 후계, 문재인 당에서 내놓은 후보, 이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더 망가지게 해서는 회복 불능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의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을 놓고 보니 문재인 정권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그때도 고위공직자가 수천 명이 있었겠지요. 정치인도 수천 명이 있고. 그런데 자신의 전부, 검찰총장이라는 직의 전부 이걸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어준 겁니다. 다른 때는 몰라라. 다른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옳을지 모르지만 작년 3월에 있었을 대통령 선거는 아니다. 그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당만은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재인 당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대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마침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이었던 겁니다.